누들 밥상 오늘은 짜장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짜장면 중식인가 한식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실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인데요.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문화관광부가 100대 민족문화 상징이라는 걸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민족의 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시간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100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100가지 문화 상징 중에 이제 우리 식문화와 관련된 것도 11가지가 뽑혔어요. 그 중에 이제 식자재에 해당되는 게 이제 4가지가 뽑혔어요. 첫 번째 김치,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된장과 청국장, 그리고 이 장을 담는 옹기, 이렇게 4가지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이제 소주와 막걸리를 묶어서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선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5가지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6가지는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어떤 음식들이 뽑혔느냐? 첫 번째, 떡. 그 다음에 삼계탕, 불고기, 전주 비빔밥, 냉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장면도 뽑혔어요. 뭐 10가지는 뭐 그럴만하다 이렇게 대체로 수긍을 할 건데 짜장면은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짜장면이라는 게 어떤 음식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따라 가보시죠. 자, 짜장면은 이제 원래 유래된 거는 중국의 면 요리 중에 작장면이라고 있어요. 한자로 작장면, 중국 말로는 짜장면 이런 이제 면 요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북경 수도인 북경과 산동성에서 주로 많이 먹었던 그런 면 요리입니다. 한자 그대로 보시면은 이 작이 뭐냐면은 볶다, 튀기다 이런 뜻이에요. 장을 볶아서 면하고 같이 비벼 먹은 그런 요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느냐? 짜장면의 역사를 이제 근대와 현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근대라고 하면은 1876년 조일수호조약,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있죠. 그 시점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를 근대라 그럽니다. 근대. 그러니까 1876년 조일수호 조약을 계기로 그동안은 쇄국 정책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던 조선의 문이 열립니다. 조선의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린다는 그때는 뭡니까? 배로 이제 이동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니까 항구가 개방이 돼요. 인천항이 개방이 돼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인천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중국의 산둥반도예요. 그 산둥반도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 개항한 인천에 아주 꿈을 안고 이렇게 막 이주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화교잖아요. 그죠? 그 화교들이 지금의 뭡니까? 차이나타운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그쪽에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천 항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만들어서 팔던 음식이 짜장면입니다. 자, 원래 이 중국의 짜장면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중국식 된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첨면장이라는, 한자로 말하면 첨면장인데 그냥 첨장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산둥반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장에다가, 첨장에다가 파를 찍어서 먹었어. 파를. 파가 총이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총인데 말로는 또 충이거든요. 충장, 그게 춘장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춘장이라는 거는 중국식 된장, 첨면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춘장을 볶으면은 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장면, 짜장면도 그래서 장을 볶아서 만든 면 요리라서 짜장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장을 볶으면 짜장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 해방 이전에 처음에 초기에는 개항 초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원래 짜장면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1948년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한국식 춘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춘장이라는 거는, 원래 중국의 춘장은 뭐냐? 중국의 그러니까 첨면장은, 우리는 된장 그러면은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된장은 콩에다가 밀가루를 같이 넣어요. 그게 이제 중국 전통 첨면장인데, 이걸 갖다가 1948년에는 또 거기에다가 한국식으로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MSG 화학조미료를 넣고, 그 다음에 검은색 나는 카라멜 색소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춘장의 시작이에요. 그걸 가지고 면 비벼 먹는 게 오늘날의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러면은 원래 중국식으로 그렇게 중국식 그 첨면장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식 춘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이게요, 음식점들이, 중국 음식 파는 식당들이 값을 저렴하게 팔려고 하니까 장값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춘장에다가 물을 타고 전분을 섞어서 볶기 시작했어요. 짜장을 만들 때 물을 타고 전분을 섞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을 타니까 농도가 낮아져서 색깔이 희물그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춘장은 만들었을 때 바로 보면은 황갈색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숙성이 돼야 그래도 깊은 맛이 나고, 한 2년 숙성되면 중간에 있는 사진 그렇게 좀 거무스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거는 이제 카라멜 색소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인식이 춘장은 오래된 거는, 발효가 오래된 거는 검은색이 난다라니까 그거를 검은색이 나게 하기 위해서 카라멜 색소를 넣어달라고 해서 춘장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중화 되게 된 이 짜장면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로, 100대 문화로 선정이 되었느냐? 궁금하시죠? 그죠? 자, 2006년에 노무현 정부가 선정할 때에 밝힌 이유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짜장면을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짜장면은 한국인의 보편적인 음식이 되었다. 따라서 냉면, 비빔밥, 불고기 등의 전통적 한국 음식이 아니라 근대적 한국 음식으로서 짜장면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자, 그렇게 정부에서 한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100대 문화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한식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질문 드린 대로 짜장면이 그러면은 중식이냐 한식이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한식이 뭔지, 한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짜장면이 한식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법률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2018년에 만들어진 한식진흥법의 한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 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짜장면은 한식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와 유사한이라는 표현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식 그러면은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해서 고유의 우리 조리법으로 만든 이걸 우리가 한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식재료 거의 다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다 수입하는데 그래서 그와 유사한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짜장면도 한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논쟁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치킨도 하나 해당이 되는데 제 생각은 뭐냐, 우리가 한식이다 아니다 구분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기준으로 잡자라는 의견입니다. 첫째,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의 유래는 외국이지만은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원래의 발상지에서는 현재는 그런 형태의 음식이 사실상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재탄생한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적어도 100년 이상은 우리가 일상식으로 먹고 있는 1세기 정도의 역사는 가진 음식을 우리가 한식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